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과서와 프린트를 함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115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동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15페이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자, 교과서 115페이지 보시면 고체 상태의 소금을 망치로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적어 봅시다. 소금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시면 첫 번째, 비교적 단단하다.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망치로 힘을 가하면 그림처럼 같은 전압끼리 망치로 두드리거나 아니면 힘을 가해서 부서뜨리면 지금 반대 전하를 갖고 있어서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고 있다가 서로 같은 전하끼리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쪼개지거나 부서지기 쉽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116페이지. 자, 세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물과 같은 용매를 극성 용매라고 합니다. 기름과 같은 용매를 무극성 용매라고 합니다. 자, 극성과 무극성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한 2주 정도 있으면 극성과 무극성이 무엇인지 배울 건데 지금은 그냥 물은 극성 용매이다, 기름은 무극성 용매이다 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때 참기름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녹지 않고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온결합 물질은 기름과 같은 무극성 용매에는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용해되는 그림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림을 잠깐 잘 보이도록 잠깐만 이렇게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처럼 소금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수히 많이 이렇게 소금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이 있으면 이 중에 플러스, Na 플러스가 하나가 이렇게 녹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녹았을 때 물 분자가 이 Na 플러스 주위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주위에도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쌉니다. 지금 둘러싼 그림을 보시면 조금 그림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O, 빨간 부분이 O,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이 H인데요. 자, 이렇게 Na 플러스 주위에는 이 O가 이렇게 들러붙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주위에는 수소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그림이 보입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누구는 O고 누구는 H지만 어쨌든 Na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Cl 마이너스라는 음이온 주위에 물이 이렇게 6개가 둘러싸면서 이 이온결합 물질이 물 안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화라고 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수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자, 특징 다시 볼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각 이온에 물이 6개가 둘러싼다. 이렇게 둘러쌀 때 Na 플러스는 산소가 가까이 다가가고 Cl 마이너스는 수소가 다가가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물이 둘러싸므로써 이온을 안정화시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입니다. 고체일 때는 이온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수용액과 또는 액체 상태에서는 또는 용융액이라고 배웠습니다. 용융액에서는 자유롭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나타냅니다. 그림과 같이 고체일 때는 달라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물이나 또는 용융액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비교적 높습니다. 자, 소금은 설탕은 100도에서 130도쯤 되면 스스로 우리가 달고나 만들 때 보면 녹습니다. 근데 소금은 800도가 넘어가야 녹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그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을 때 모두 다 녹는 점이 똑같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녹는 점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또는 이온의 전하, 즉 이 M과 N이 클수록 1가보다는 2가가 더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녹는 점과 이온의 결합력이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녹는 점이 높을수록 이온의 결합력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얼마만큼 큰지 알려면 녹여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온 사이의 결합력은 어떻게 하면 크냐? 사이즈, 이온 사이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가까우면 그만큼 인력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다음 전하가 클수록 녹는 점이 높습니다. 자, 주겠습니다. 자, 교과서 116페이지 활동하기를 봅시다. 다음은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온 결합 물질 6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을 때 녹는 점은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라는 거네요. 자, 그 전하의 크기가 같다는 건 같은 1가, 같은 2가겠죠. 자, 이거 그래프,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전하를 먼저 적을 수 있어야 되죠. Na 플러스 F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자, 같은 전하끼리. 전하가 같을 때 녹는 점은 이온 사이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같은 전하일 때 녹는 점은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세요.
자, 이 세 가지는 Na 플러스는 똑같지만 F-Cl-Br 17쪽이죠. 17쪽 음이온인데 원자 번호가 이렇게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걸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온이 사이즈가 크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도 점점점 커지죠.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녹는 점은 적을 수 있겠습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녹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죠? 자, 한번 스스로 먼저 적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전하가 1간지, 2간지를 먼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F냐, CL이냐, BR이냐 또는 MG냐, CA냐, SR이냐 스트론튬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이즈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녹는 점은 맞습니다. 여러분 잘 적었죠?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녹는 점은 낮아진다. 즉 거리와 녹는 점은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녹는 점은 반대로 낮아집니다. 이유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자, NaF와 CaO 산화칼슘은 이온 사이 거리는 비슷하지만 녹는 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뭘까?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질문에 한번 답해 볼까요? 지금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자, NaF와 CaO는 이온 사이 거리가 이렇게 비슷한데 녹는 점 2572도 시 996도야. 그러면 이거를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 이거랑 비교해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죠. 온도가 1000도 밑으로 있다가 얘는 2000도 넘어갑니다. 자, 적을 수 있겠습니까? NaF와 CaO가 이렇게 녹는 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딱 봐도 왜 그런가? 자, 거리는 비슷하지만 아까 전에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게 거리도 있었지만 전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한번 다 같이 집에 서지만 열심히 읽어봅시다. NaF는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CaO는 플러스 이가양이온과 마이너스 이가음이온으로 이루어졌는데 NaF에 비해서 CaO의 녹는 점이 높다. 그것은 녹는 점은 전하가 클수록 인력이 증가하고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두 가지였죠.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온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 전하가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았습니다. 자, 사이즈가 작을수록 전하가 클수록 녹는 점이 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전하죠. 전하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는 점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크다라는 걸 예측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쭉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16페이지 제일 밑에 확인하기. 염화 마그네슘은 어떤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냐? 이온 결합 물질에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는 건 무엇이 때문인가?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거를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과서 100,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스로 마무리하기. 원자가 화학결합을 통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규칙. 네, 맞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합을 이온결합.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다. 그 다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 또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잘 통하고 물과 같은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117페이지의 개념2에 1번, 2번, 3번을 여러분이 잘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과서 내용 요 정도로 끝나고요. 자, 프린트 54페이지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지 설명하겠습니다. 활동지 54페이지입니다. 자, 이온결합의 이온의 형성입니다. 이온결합. 자, 옥텟 규칙은 8개 전자를 채워서 안정하려는 경향이죠. 자,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온은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나트륨 이온의 형성은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음이온의 형성,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염화이온의 형성, 염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고 염화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가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염소가 전자를 얻으면 이름이 소가 없어지고 대신 화이온이 붙는다.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이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서 보세요. 비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려주세요. 자, 이온결합의 형성. 자, 형성 과정을 봅시다.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전자 하나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인 염소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염화 이온이 되면 지금 그림처럼 가까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는 에너지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에서 선생님 배웠죠? 자, 양이온, 이온결합 물질의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작은 또는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핵심은 이온결합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언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룰 때. 자, 교과서에 우리가 인력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 간의 인력과 반발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배웠죠. 자, 인력과 반발력의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아서 그래프가 이런 골짜기 모양을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네. 자, 그 중에서 A와 B와 C의 지점을 여러분이 한번 찍어 봅시다. 이온 사이 거리가 R0보다 클 때, 즉 R0는 뭐냐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입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때 이온 사이 거리를 R0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언제 결합하느냐? 정확하게 이온 사이 거리가 R0일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요 지점에서, 즉 요 지점이 B입니다. B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A 지점은 뭐냐? A 지점은 이온 사이 거리가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멀 때, 즉 요 지점이 A입니다. 이때 A 지점에서는 반발력과 인력 중에서 인력이 더 우세한 상태입니다. 반발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아주 먼 거리에서는 인력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 결합을 하고요. 다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반발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저 에너지가 커지는 단계. 자, 이때를 우리가 C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될 때. 자, 이때는 우리가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인력과 반발력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예를 들면 선생님이 Na 플러스라는 아이와 X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아이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각각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를 0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이온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는 이온 결합 상태에서는 이 상태 에너지보다 얼마만큼 이만큼 더 안정합니다. 즉 결합을 하기 전보다 결합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얼마만큼? 이만큼.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따로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에너지는 이만큼 더 안정하다. 그래서 이 이온이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결합이나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어야지 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온이 각자 있을 때보다 결합을 했을 때 에너지가 이만큼 더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이 있을 수 있다. 결합을 형성할 때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조금 지울게요. 자, 선생님 요거를 NaX라고 했습니다. NaX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 그림 하나를 더 그릴게요. 자, 요거를 NaX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잠깐만.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새로운 그래프, 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요거 까만색으로 하니까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까만색 그래프랑 요 빨간색 그래프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를 빨간색을 NaY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두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LAX는 이 R0 지점에서 결합을 하고요. 이온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에너지를 E만큼 안정해야 됩니다. 자, 에너지는 E만큼 안정해야 되고 이것을 이온 결합 세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만큼 안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결합이 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NaY는 어디서 결합을 하느냐? 이 지점에서 결합을 하죠. 이거를 R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이것을 E'라고 합시다. 자, 보입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이온 사이 거리. 이온 사이의 거리는 NaX라는 I와 NaY를 보신다면 NaX는 R0에서 결합을 하고 NaY는 R0'의 사기입니다. 그럼 이온 사이 거리는 NaX가 더 멉니다. 이유는 왜 이렇게 뭐냐라고 하면 똑같은 Na+랑 결합하는데 결합하는 이온의 사이즈가 X-가 더 크기 때문에 이온 사이가 거리가 더 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은 이 에너지와 비례합니다. 또는 녹는 점에 비례합니다. 인력이 클수록 녹는 점은 높습니다. 자, 정전기적 인력이 클수록 이 에너지는 더 크다, 더 깊다, 더 크다. 녹는 점이 그만큼 결합을 잘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녹는 점도 높다. 따라서 녹는 점이 이 이온 결합 사이의 녹는 점은 정전기적 인력에 비례하고 이때 에너지가 이 E와 더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은 깊이하고 상관이 있다 있죠. 그러면 누가 더 깊이가 깊은가를 보시면 누가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하는가? 네,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NaY가 더 큰 것으로 보아 네, 녹는 점도 NaX가 NaY보다 더 크다. 자, 그러면 이유는 왜 그런가? 를 생각해 보시면 위에 있죠? 자, 아까 교과서에서 했는 것처럼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건 이온 사이 거리였죠. 자, 이온 사이 거리 또는 정전기적 인력 다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녹는 점이 높다는 건 그만큼 거리가 가깝고 인력이 그만큼 세고 이거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는 점이 왜 높으냐라고 하면 그만큼 이온 결합력이 세다, 정전기적 인력이 크다 라는 말을 써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는 요거를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왜 녹는 점이 높냐? 정전기적 인력이 커서 또는 반지름이 작아서 둘 다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전하량은 같잖아요.
그러면 거리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오늘 새로 조금 더 추가로 선생님이 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 이온결합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잃은 전자, 얻은 전자 수가 같도록 화학식의 계수에 표시한다. 그래서 A 양이온과 B 음이온이 결합할 때는 크로스 A 요렇게, B 요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1번. Mg2+와 Cl-가 결합하면 MgCl2. Na+와 O2-가 만나면 Na2O. K와 O가 만나면 결국 K는 금속이죠. O는 비금속이니까 전자 잃고 없고 해서 K 플러스 O2-가 되어서 결국은 K2O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4번도 똑같이 칼슘이라는 이족 금속과 Cl이라는 비금속이 만나면 전자를 주고받게 하여 Ca2+와 Cl-라는 음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CaCl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계속 그래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해석하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5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봤던 것처럼 한번 넣어 봅시다. 이온 결합 화합물의 구조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인력을 최대화하고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개 배열해서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룹니다.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니까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결정을 이룰 때는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정은 모든 것이 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체를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의 성질. 자, 오른쪽 그림처럼 물에 대한 용일성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배웠던 거 생각하셔서 넣어보세요. 인력이 강해 단단하지만 그림처럼 망치로 가면 쉽게 네 맞습니다. 전기 전도성 중요하다고 쌤돼 있죠. 고체일 때는 움직일 수 없어서 어떻게 되고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전기가 어떻게 되더라.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실온에서 대부분 무슨 상태인가? 자, 이해 안 된 사람은 앞에 선생님 파워포인트 수업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확인을 하셔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거 선생님 다시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1가 물질, 2가 물질을 보시면 2가 물질이 녹는 점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같은 전하를 가지는 물질을 서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이온사의 거리가 어떻게 할수록 이온의 전하량이 어떻게 할수록 녹는 점이 높아질까?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석회석, 소금,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 베이킹파우더, 석고처럼 다양한 이온 결합 화합물질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CaCO3죠. 자, 여기 다 첨자로 작게 적혀지는데 되게 크게 되어 있네요. CaCl2, CaSO4 작게 돼야 됩니다. 선생님 좀 수정해 주세요. 여러분 프린트에 55페이지는 혹시나 글씨가 작게 되는지 크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크게 돼 있으면 쌤처럼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강조하는 건 그래프와 표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선생님이 강조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한 실험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